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오늘 첫 녹음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들의 수다의 진행을 맡은 이씨 아저씨입니다. 각자 한번 소개 좀 하면서 오늘의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 수다들의 막내 의료기기 수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김 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 말단사원 김원민입니다. 그래. 네. 저희가 원래 녹음할 인원들이 꽤 많은데, 스케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일단 3명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오늘 녹음이 또 첫 녹음이 아닙니다. 네. 몇 차례, 연습과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언제쯤 첫 녹음이 완성돼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즐거운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은 이제 바리스타 관련 일을 종사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종사자 그리고 과거 종사자분들과 함께 커피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사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연 받을 수 있는 저희 메일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메일 주소는요. bbaristars@gmail.com이고요. bbaristas@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메일로는 그냥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바리스타로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 아니면 재밌는 에피소드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것들 그냥 편안하게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읽어보고 함께 방송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순서로 준비한 거는 저희 패널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바리스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연이 아니고 사연은 지나갔고 혹시 뭐 주제 금주의 키워드 하나씩 던져봐 주시겠습니까? 뭐 재밌는 주제도 좋고. 김 기사님. 네. 저는 이번 주 주제는 삶이 힘든 김 기사님.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네, 신입사원. 제가 신입사원이에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네. 근데 그 신입사원 이게 원래 이런 건가? 제가 막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까 입사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많이 다른가요? 저는 일단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도 직장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일 수도 있는데 물론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움을 받는 시대입니다. 네, 왜 그렇게 힘드신지요? 입사하기 전에는 진짜 막 회사에서 진짜 막 까라면 까고 막 그냥 야근하면 야근하고 막 주말에 나오라 하면 막 나오고 막 진짜 막 그러는 열정이 막 가득했어요. 근데 진짜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하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진짜.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다고 막 페이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요. 언제 출근해요? 저요? 저 9시까지 출근인데 항상 8시까지 가죠.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반에 일어납니다.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희 방송이 뭐 바리스타를 컨셉으로 한 방송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각자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은 취지일 듯 싶어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신입사원을 한번 정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각자 나이대들이 제각각이고 또 업종도 다 달라요. 자, 그럼 각자 자기가 신입사원 때 그럼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 기사님은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막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직장과는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들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직을 꿈꾸고 있다. 네, 지금 이직 준비하고 있죠. 얼마나 됐어? 지금 2달 됐습니다. 아, 네. 네, 2달. 2달 만에. 아, 네. 정말 힘든가 봅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손꼽아 보면 꽤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지금 이쪽 바리스타의 업종에 들어서서 한 10여 년 일하기 전까지는 저도 어릴 때 이제 IT 부흥기 때는 뭐 게임 회사에서 일해보기도 했고 뭐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도 해보기도 했고 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딜러, 자동차 판매 딜러, 물론 좀 뽀대나는 좀 수입차 관련 딜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국내 이런 수입차 시장이 크지가 않아서 좀 나름 희소성도 있고 좀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또 이렇게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 그러면 좀 어깨에도 힘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간지나죠. 때문에 그때는 좀 그런 면이 좀 좋았는데 지금도 근데 간지 나잖아요. 그런가요? 외차 되려면은 간지 아, 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그럼요. 요새는 좀 차종을 좀 보지 않습니까? 차종이요? 네. 아니에요. 차종 상관없이 외제차면 다 좋아하나요? 아니, 이제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은. 네, 그쵸. 그냥 외제차 로고. 네, 아,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 기본을 알잖아요. 네. 아시는 분들 몇 년씩 해가지고, 네. 뭐, 몇 년씩 무슨 브랜드 이렇게 이런 다 아시더라고요. 네, 그런 막 사람은 클래스 막 어, 이렇게 맞아요. 클래스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깊이는 몰라도 남자분들은 그래도 벤츠나 뭐 BMW 어떤 네임 밸류를 어느 정도 인지하시잖아요. 네. 특히 요새는 여성분들도 예전과 달리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이게 좋은 차다, 그럼요. 비싼 차 정도는 다 아시는 걸로 알고 네. 있어서 사실 이렇게 싸구려 외제차 갖고 가거나 아니면 중고차 갖고 가면 네. 이게 티나요? 티 날 수 있지 않을까요? 티가 나죠. 왜냐면은 연식이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네. 딱 봐도 연식 오래된 클래식카는 대충 단가 이거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럼요. 아빠 건가? 닉네임 김원미요. 네, 죄송합니다. 진행을 맡는 이 이시아 씨는 참고로 좀 나이도 있고 해서 네, 좀 기억력도 딸리고 그냥 진행도 서툽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네, 김원님의 신입사원은 뭐 어떤 추억들이 있나요? 신입사원 또 오래전이라 네. 딱히 다른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 조금 힘들었다는 거? 힘들었죠. 일단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빨리 네. 회사에 도착을 했어야 돼서 그거 말고는 저희도 직업 저희 그 회사 저희 지점에 남자분들 좀 많아서 이제 남자분들이 하는 농담 이런 거를 좀 받아줘야 됐던 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아직 조직 문화 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옛 관습들, 네. 특히 좀 약간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 특히 직장 여성에 대해서 이 남자들이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게 아직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근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아직도 있긴 한데요. 네. 저도 그냥 같이 받아치고는. 그거 바뀔 수가 없죠. 그거는. 남자분들이 남자끼리, 오셔서 이제 네. 당황하시는. 네. 근데 요즘 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자리 잡아서 어떻게 보면 나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에는 신입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나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그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솔직히 저는 옛날에 뭐 신입사원 시절이 이제 어느덧 이제 너무 오래됐는데 그때는 생각이 없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갔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능동적이기보다 이제 수동적인 어떤 교육들을 많이 봐오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그냥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또 그때그때 그냥 풀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였는데 요즘의 조직 문화를 솔직히 제가 깊이 있게 뭐 겪어보진 않기 때문에 요즘은 그럼 어떤가요? 이런 회사 갈 때는 네. 조금 약간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신입사원들 그 네. 젊은 친구들의 기대치요? 네. 그러니까 업무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아직 어디를 가든 네. 신입사원이 오면 다 일단 시켜본다는 네, 맞아요. 느낌?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잘하는 거를 이렇게 초이스한다? 코이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성향 파악 정도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입사하기 전에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네. 잘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운전 잘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운전을 못하거든요. 근데 잘한다고 했어. 운전 잘 해놓고 입사 결정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운전연수 받고 뻥! 네, 뻥쳤어요. 네. 네, 그런 거는 좀 다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쵸. 우리가 이렇게 이력서 같은 걸 쓰더라도 조금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네, 일단 저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회사에 네. 그렇게 했죠. 근데 딱 꼴고 나죠. 운전연수 받고 얼마나 잘겠어 운전을. 근데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 선배들이 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네. 그 회사에서 뭘 물어보면 다 할 줄 안다고 얘기해라. 아니, 저는 다 할 줄 안다고 해본 적은 사실 없었고, 네. 그냥 쉽게 취업들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IMF 이전 이후로 조금 나뉘긴 하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지금 40대, 50대, 60대 요 계층들, 이제 IMF 이제 좀 전 세대랑 아니면 그 맞물리는 세대들은 물론 다 나름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대학만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취업을 해서 그래도 그냥 직장 생활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있었던 시대와 비교해보자면 오히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똑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자리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혹자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기득권,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견해들도 참 많이 가지게 되는 시대인데,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그런 차별성이나 어떤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일단 뭐 남자 회사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회사는 약간 네. 군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뭐 출근을 남들보다 1시간 일찍 해야 된다던가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빨리 가서 그냥 있어야 돼요. 막내니까 일찍 와서 미리 네. 와서 준비하고 네. 뭐 이렇게 정리해놓고 네. 이렇게 미리 맞아준다는 그런 거죠? 네. 그 옛날식 사고방. 그쵸. 네. 그런 거. 그리고 네, 변치 않네요. 네. 출근이 이제 빨리 했으면은 퇴근은 또 늦게 해야 돼요. 맞아. 네. 네, 저는 저의 삶의 원리는 기준은 무조건 칼퇴입니다. 아니, 저희 회사도 네. 출근은 빨리, 퇴근은 늦게. 네.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효율성도 없고 네. 좀 보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그런 효율성 없는 것들을 이 조직 문화가 계속 갖고 있다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전 더 신기하네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럼 결론은 지금 윗세대들이 그쵸. 빨리 바뀌지. 나가야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네. 물갈이 해야 돼요, 물갈이 이제. 물갈이가 좀 돼야 좀 변화가 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위에 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네. 근데 또 그 밑에 있던 분들이 또 네, 맞아요. 어느 정도 기득권이 되면 반복해요. 네, 또 예, 반복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강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네. 보상 심리 때문에 네. 반복을 해요 이게.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려면 우리 교육 문화 자체가 좀 인성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뿌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김 언니는 또 좋은 키워드가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그 이제 카페들이 요즘 많이 이벤트 하고 있는 카페 다이어리를 주제로 정했거든요. 네, 솔직히 남자인 제 입장에서는 카페 다이어리 관심이 뭔지 없고요. 모르겠어요. 카페 다이어리 듣고 그냥 뭐 카페에서 이렇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카페 다이어리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특히 프랜차이즈들 위주로 해서 특히 이제 네. 여성을 상대로 한 네네네. 주요 마케팅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많은 효과가 있나 보죠? 그럼요. 네,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웬만하게 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이어리를 이제 대부분 이제 아마 여성 고객을 상대로 이제 아무래도 그런 프로모션들을 많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남자 친구분들이 네, 같이 해줘야지. 같이 먹어주고 회사에서 단체로 부장님이 긁어줘야 쿠폰 찍어서 우리 제일 이쁜 막내 미스김에게 그렇죠. 선물로 주는 그런 사문화. 남자분들도 이제 모으게 되는 여자분들이 이제 오빠 나 이거 다이어리 갖고 싶은데 10몇 개 모아야 된대. 그러면 카페 다이어리가 그냥 다이어리 주는 그냥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 되는데 네. 이제 그냥 사시는 분들보다는 그 업체에서 하는 이벤트를 참여해서 사는데 이제 하는데 대부분 이제 몇 잔을 마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일정 금액 아니면 이제 횟수 쿠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팔고 그리고 유도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그렇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페 다이어리가 예뻐요? 예뻐요. 가질만 해요, 막 그렇게 해서. 몰라, 그냥 갖고 싶어. 스타벅스 거는 확실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네. 또 색깔도 좀 여성 취향인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들마다 조금 다이어리의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이제 호불호는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브랜드랑 합작해서 콜라보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고급지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산 것처럼 좀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프로모션으로 나오는 이벤트 상품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어떻게 보면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정이거든요. 한정이에요? 하지만 네, 한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소진시에는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수량 자체가 엄청 적게 나오나요? 아니 너무 적다고도 하진 않고요.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면은 그 기간 안에는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또 이게 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잔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잔수를 또 못 채우면은 근데 그냥 사도 돼요. 돈 주고 사도 되는데 돈 주고 사도 되는데 근데 돈 주고 못 사는 것도 있어요. 모아야지. 무조건 쿠폰으로. 그런 걸 또 좀 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다들 구매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거 한정판이면 눈 돌아가잖아요, 사람들. 여자는 특히 이제 한정판에 남자도 근데 또 요즘 또 그럼요. 저도 한정판 하면은 피규어 덕후인 제 입장에서도 이런 희소성 전략은 참
밉지만 또 이렇게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분명히 그런 거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그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무조건 자기만의 잣대로 막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기업들이 상술로 이용을 하니까 조금 보기가 좋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금액이 좀 비싸. 그러게요. 다이어리 얼마인데요? 다이어리가 보통 이제 스타벅스는 3만원. 3만원이요? 네. 못 사겠다고. 네, 스타벅스는 32,500원에 살 수 있고요. 네. 할리스는 27,000원. 네. 그 다음에 투썸은 24,000원. 아, 저는 2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커피비는 19,800원.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디야 같은 경우는 이벤트로만 당첨이 됐을 시에만 이제 주는 걸로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집에 이디야 거 이런 거 많죠. 아무래도 그쪽 종사를 했다 네, 보니까,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매장으로 프로모션 할 때 이렇게 샘플로 다 와요. 아, 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이어리도 있으세요? 네. 옛날 것들. 아, 옛날 것들이요? 네. 날짜가 못 쓰고. 주신 거 먼저 달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달라고. 내가 막 썼을걸? 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주들한테, 네. 그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최소 수량들이 이렇게 와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단골 고객 유치나 이제 프로모션도 하거나 또 필요하면은 더 발주를 넣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샘플용으로 각 매장으로 이제 그런 프로모션 관련 상품들을 기본적으로 보내줍니다. 왜냐면 안 보여준 상태에서 발주하라고 하면 솔직히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퀄리티가 어떤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샘플로 한 두세 개씩 음료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신메뉴나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 강매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샘플용으로 이렇게 소량씩 지급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보고 먹어보시고 다음 발주 때 참고해서 발주를 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프랜차이즈 관리를 하는 동안 이런 혜택들을 많이 누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이런 거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점주나 아니면 이제 상급 관리자가 되면 슈킹 죄송합니다. 쇼킹이요? 네. 슈킹. 내가 쓱 좋은 거 먼저 쓱 챙겨놓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이쁜 여직원한테 챙겨주고 네, 뭐 그런 나쁜 짓도 나쁜 짓은 아닌 거죠. 네. 뭐 다 남자들 다 그러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사는 것보다 이제 대부분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부분이 이렇게 음료를 대부분 드시면서 이거를 모으시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정말 그냥 사는 것보다도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네. 또 직장인들이 한 달 음료 관련 지출 비용이 꽤 높다는 기사는 오래전부터 많이 봐왔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현업을 종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에 어찌됐든 바리스타 업종이나 관리 일을 했었던 분들이고 그럼 사실 주 고객층이 직장인들이에요. 사실 물론 이제 주거 지역 카페들은 아무래도 동네 이제 주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모임을 갖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카페들이 아무래도 이런 직장인을 이제 타깃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 고객층이 사실 직장인도 하고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카페를 다 살려준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오죽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신 거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십만 카페들을 먹여주시고 있는 게 이제 직장인들인데 그럼 그분들이 최소한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한 잔씩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기본 뭐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드는 건데 뭐 한 두세 잔만 먹어도 뭐 30만원? 또 브랜드 있는 거 먹게 되면 뭐 40만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커피 일을 하면서 이제 직장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번 달은 좀 커피 값을 줄여야 되는데 하면서도 뭐 후배 대접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사람 만나서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줄이기가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카페 시장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고 또 그분들이 또 계속 먹어줘야 사실 또 카페 업계도 돌아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느끼면서도 또 그렇게 되면 또 이 카페 시장이 축소됨으로 해서 또 우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나 어떤 이런 딜레마에 잠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그 다이어리에 대해서 그럼 김 언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상업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본인께서는 그럼 이런 취지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잘 동참을 안 하시는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스타벅스 해야죠.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 모으고 있고요. 근데 이 프로모션 음료들이 네. 맛이 없어요, 사실. 맛이 없게 네. 했겠죠. 아니, 왜냐면 인기가 없는 품목을 네. 그런 식으로 홍보해야 되니까. 네. 홍보하고 홍보해야 이걸 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비싸고 네. 맛없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지인분은 이거 가서 이제 주문을 할 때 그 프로모션 음료 값을 낼 테니 네. 아메리카노를 달라 이렇게 아. 얘기하면 줄까?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줄 것 같은데? 네, 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그 음료를 이제 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메뉴가 없더라도 뭐 넣어달라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음료를 시키고 다 빼고 물과 쿠키만 넣어달라. 도저히 맛없는 음식 억지로 먹을 수 없다. 네, 그냥 돈 내겠다. 음료를 먹을 수 네.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사는 게 낫죠. 3만 원을 주고. 근데 일단 그냥 돈 3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료는 먹고 이걸 덤으로 받는 느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살 수 있지만.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좀 악용하는 느낌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드신다는 거죠? 들죠. 드는데 네. 어느 순간 저는 동참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갖고 싶어요. 예뻐요. 남자인 김 기사님한테 뭐 물어보나 마나 어떤 예상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번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 기사 형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다이어리요? 네. 다이어리요? 전 남자니까 솔직히 종이에 쓸 일이 없잖아요, 종이를. 근데 이게 꼭 다이어리가 네. 뭐 매일 뭘 한다 이런 다이어리도 있지만 네. 그냥 일기 쓰는 형식으로 된 얘기를 안 써요. 네. 그냥 하루 살고 하루 그 다음은 생각 안 해요. 메모를 많이 하시는 남자. 네, 그렇겠죠. 뭐 영업직 종사자나 아니면 네. 메모를 수시로 자주 해서 네. 이렇게 아무래도 다이어리를 필요로 하는 그쵸. 직업군이 아니면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그쵸. 사실 좀 무관심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가야죠 뭐. 커피 막 10잔 1000잔 마셔야죠. 어떡해요?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음료를 억지로 먹어서 사는 거는 여태까지 동참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네. 갖고 싶으면 그냥 현금 주고 그냥 음료만 사거나 아니면 좀 포기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정말 좋다고 하면 음료를 먹으면서 하는 거는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 찾아보려고 막 밤새가면서 인터넷 서칭하면서 그렇게 고심하는 과정들을 겪어본 바로는 그 마음은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제로 그럼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순서라서 사실 아직 방송이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주제가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점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하나씩 진행을 해보면서 또 재미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 그리고 이제 카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현재 지금 카페 운영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입장인데 이제 과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카페를 바라보는 눈높이나 그리고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오늘 어저께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지금 대한민국 지금 자영업자 중에서 특히 카페 쪽 매장 그 신장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했었던 바로는 줄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매년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조금은 저도 놀라웠는데요. 반면에 이제 음주 관련 외식 사업부들
특히 이제 식당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줄고 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근데 왜 카페가 이렇게 늘고 있을까? 사실 제가 이제 커피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커피를 하는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좋은 얘기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다들 뭐 카페가 어렵다. 그리고 좀 비전도 없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사실 생존율도 좀 높지 않은 편이고, 왜냐면 신규 카페들이 생기면 뭐 1, 2년 안에 닫거나 아니면 주인이 바뀌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보아왔고 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도 카페 업계가 계속 신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론몰인지 아니면 진짜 그러한 건지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이제 이 카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김 기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오늘날 2016년 이 대한민국에서 카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카페 쪽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카페를 하는 거는 개인이 돈 안 보고 하면은 좋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주류 매장이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주류 매장은 솔직히 더러운 걸 받잖아요. 손님 취하고 막 그러면은. 그렇죠. 네. 네. 근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손님들이 나한테 진상 부려도 숨어온 것처럼 나한테 폭력하는 것도 아니고 토하는 것도 아니고 버틸만 한 진상이잖아요. 24시간 오픈하는 카페들은 그런 일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요? 네. 24시간요? 카페 24시간 하는데 좀 많지 않습니까? 술 특히 드시고 많이 역세권? 오시니까.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게 문제예요. 카페 하면 안 돼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면 해도 되는데, 괜히 누가 한다고 카페,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러고, 그냥 덤비면은 망하죠. 근데 왜 많이 할까요? 일단, 초창기 비용이 좀 적게 든다. 카페가 적게 드는 편인 것 같나요? 아니요? 머신기 겁나 비싼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고, 그리고 이제 음. 인건비도 그렇게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인건비가 적다. 그리고 매장이 작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여러모로 봤을 때 낮은 편이다 그쵸. 보니까 쉽게 도전해보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라서 아무래도 많이들 쉽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네, 줄질 않더라고요. 생겼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봤을 때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다들 커피를 드신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네? 그럼 내가 차렸을 때 나도 이 정도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동네 커피 전문점이 없네?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들어가면 내가 그 정도 팔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커피 쪽 실제 점주도 해보고 네네. 사장도 해보고 네. 많은 커피 쪽 분야를 이제 일을 해봤는데 이 정확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객관적으로 이 카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다거나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특히 맞아요. 이 컨설팅 업체들도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또 이제 주변에서 또 누가 하니까 좀 된대더라.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겪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커피 쪽 일을 해봤었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카페를 이제 차릴 수 있는 자본이 있다라면 두 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 처음에 그럼 김 기사님부터 요즘 이런 분위기 가운데 나에게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최소 1억에서 2, 3억 정도의 자본이 있다. 굳이 대출까지 받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1억이요? 그거는 카페 안 차리죠. 카페 안 차려, 지금. 그럼 뭘 차리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거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음식 할 것 같은데, 음식점? 음식점? 네.
힘들지 않을까? 음식점이요? 아니 저는 이제 막 그 주위에 요리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요리를 할 줄 모르면 네. 음식 맛이 계속 바뀌니까 요리사가 바뀌면서. 그럼 음식점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조금 카페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확신이 있나요? 네. 전 안 할 것 같아요. 아, 네. 김 언니는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돈이 있어도 확실히 안 할. 네, 저는 돈이 있어도 확실히 네,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근데 망하는 걸 많이 다른 사람들도 봤을 텐데. 왜? 못 본 거 나는 같아요. 나는 아니겠지. 네. 나는 열정이 있으니까 난 안 망하게 할 수 있어. 막 그런 걸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카페를 차리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통 사업의 첫 번째 룰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게 있긴 해요. 네. 절대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말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쉽게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게 많이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카페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하셨죠? 네, 네. 내가 너무 많이 봤어. 네, 뭐 한 달만 적기도 하고, 뭐 두세 달 가다 적기도 하고, 네,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해보다 보니까 이게 실력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도, 이제 쉽게 생각하고 많이들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만 하는 것도 분명히 그건 꼭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적어도 조금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카페 문화가 점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해가고 있다는 건 저로서는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또 저 같은 사람들도 밥 벌어먹고 살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도 어떤 좋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건 분명 좋지만 지금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부작용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커피 업계 이제 종사자들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대충 왜냐면 사실 많은 카페들을 만나볼 볼 때마다 좀 직업의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사실 많아요. 뭐 대충 커피를 뽑아준다든가. 네네. 뭐 커피에 대한 물론 커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전문 지식을 들이대는 거는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준비 없이 이렇게 프로 정신 없이 하는 거는 저는 좀 보기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실예로 그런 가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많아요.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제가 또 프랜차이즈를 디스하면 프랜차이즈 이제 관계된 또 관계자분들이 저를 또 디스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프랜차이즈 커피에 되게 실망한 적이 많아서 다 한 번쯤 있지 그런가요? 않나요? 네. 많이 느끼셨나요? 어마어마하게 느꼈죠? 제가 이거 얘기는 안 할게요. 브랜드 이름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아니 뭐 우리 얘기해도 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얘기해요. 혹시 관련 브랜드에 소송 들어오려나? 안 돼. 네, 제가 근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그래서 이름 있는 몇 개 없는데 이니셜만 돼도 나 알겠는데. 이게 이 커피숍은 이니셜로 시작해가지고. 아, 네. 예. 이게 가서 카푸치노를 시켰어요. 카푸치노를 시켰는데 카푸치노에 거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시키는 이유가 없잖아요, 카푸치노를. 카푸치노에 거품이 없다는 건 거품이 꺼져서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전무한 우유만 넣어주신 거예요? 네, 우유만 넣고 혹시 시나몬만 뿌려주셔서 혹시 고급진 카푸치노 우유를 듬뿍 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원가가 너무 그리고 그 컵에 반 정도 담겨 있더라고요. 카푸치노가. 네, 많이 넣어. 양은 맞췄네. 양은 맞췄어. 우리가 다 거품이어야 되는데 거품이 이거 이렇게 말해야 되나?
개거품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네. 업계에서는 개거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살짝 위에 아주 살짝. 그래서 이제 아, 분명한 건가요? 아니, 네, 분명한 시간이 거예요. 좀 걸려서 꺼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닫자마자 제가 뚜껑을 열어서 이제 확인을 했죠. 거품을 느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거품을 어느 정도 냈을까 이러면서 왜냐면 제가 그때도 이제 카푸치노 만들기 힘들다는 거 맞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었는데 거품이 없어서 이거 좀 커피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원래 카푸치노는 양이 적어요. 판이 있으니까. 반밖에 없으니까 양이 적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고 레시피를 지키셨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거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말을 하려다가 알바분이신 것 같아서 네, 그냥 예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지만 사실 이제 카푸치노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바리스타 출신 이렇게 소비자들이 참 까다로워요. 모르면 그냥 먹을 텐데. 모르면 그냥 저도 이게 조금 아니까, 이게 좀. 알면 이제 못 먹지. 그렇죠. 네, 알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그냥 이제 알바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커피의 지식이 별로 없고 레시피대로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냥 뭐 맛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가게를 한번 만나면 사실 물론 그 가기도 가게는 안 하고. 가기도 되지만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해서도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리스타 일을 했었던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한테 주려고 네.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또 이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또 너무 많은 걸 기대한다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생각이 좀 가끔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우리는 또 먹을 때는 어쨌든 돈을 내고 네.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가끔씩 올라오죠. 네.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지만 대부분 이제 잘 안 진짜 하시겠죠. 안 하게 돼요. 입장을 바꿔 그분의 마음을 네. 헤아린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이 이렇게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네. 나도 알바였지. 나도 직원이었지. 이러면 안 되지. 카푸치노 만들기 겁나 어려워요, 처음에 그거. 처음에는 진짜 거품을 어떻게 내, 그거를. 나 처음에 손님이 와서 카푸치노 할래. 나는 근데 거품을 못 내요. 미치겠어. 근데 저는 그래도 계속 거품을 내가지고 위에 살짝만 생겨도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을 채워서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카푸치노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정도까지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기초가 많이 부족했을 땐 카푸치노 때문에 우유 오지게 많이 썼습니다. 네, 진짜 우유 진짜 아마 업주가 뒤에서 네, 막 욕하셨겠죠. 뭐 카푸치노 만드는데 뭔 우유를 그렇게 많이 쓰냐? 막 근데 다행히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안 했어. 하지만 내심 눈빛은 편치 않았겠지. 언제 자르지? 네. 이렇게. 우유 그 단가가 얼마인데 그게. 근데 그 점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우유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네. 혹시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우유 드셔보셨나요? 네, 전 뭐. 일본만 해도 우유가 좀 싼 편인 것 같이 전 느꼈었는데 사실 쌌었나요? 근데 이 제품 바로 우유보다는 요구르트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나라들마다 그 우유 맛도 좀 차이도 있고 네. 가격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우유가 남아돔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네, 비싸요. 네, 좀 가격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우유도 그 알바들이 마음대로. 마음껏 스티밍도 좀 네, 해보고 그렇죠. 뭐 그럴 텐데 참 그런 면에서는 좀 서글픈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카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다른 쪽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그러면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카페를 한다는 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음 얘기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네.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카페를 가지고 아니면 카페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부정적인 건가? 미래도 없고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그 끊임없는 싸움을 하다가 그냥 지쳐 풀에 죽는 네. 그런 악순환의 반복인지 정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의견이 참 분분했어요.
왜냐면 초창기 커피를 할 때는 실력 있으면 되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또 통용이 됐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이게 웬만큼 주변 다 평정하고 내가 막 싹 쓸어버리고 동네 내가 짱이야 뭐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게 안 먹혀. 그리고부터 실패를 수없이 겪다 보면 역시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인가 보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솔직히 카페를 가봤을 때 엄청 장사가 잘 되고 대박 나는데 가보면 진짜 맛도 없고 기본도 안 지키고 운영도 정말 개판인데 뭐 어떤 자리가 좋아서 잘 되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그럼 그렇다고 이걸 단순히 운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져봤어요. 사실 지금도 확실히 이렇다라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카페를 해본다는 게 과연 부정적인 면만 있는지, 혹시 좋은 측면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어떨까. 전혀 없나요? 좋은 측면이요? 네, 일단 뭐 이제 카페를 해서 잘 될 가능성이라든가.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요즘 우리나라에서 카페라는 게 커피를 먹으러 간다기보다는 뭐 친구를 만난다던가, 네, 아니면은 그냥 나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맛있다라고 해서 가는 곳보다는 편안한 누구 곳? 만나야 되는데 이 근처에 커피숍이 어디 있더라. 근데 거기가 매장이 넓고 그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고 분위기도 있고 하더라. 근데 커피도 뭐 비싸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거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사실 녹음을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녹음 음질이 안 좋고 뭐 이런 거는 일단 뭐 시설도 없고 저희 같이 이제 가진 게 없는 그냥 남의 카페 슬쩍 와갖고 이제 발 하나 얹어서 저희가 지금 강서구에 있는 고양이동 카페 이제 2호점에 와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분위기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이런 커피숍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집을 개조해서 빈티지스러운. 근데 분위기 좋고요. 이렇게 따로 방이 돼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업지 이렇게 비교한 사람들이. 업주 입장에서는 뭐 별로 안 좋아하겠죠. 네,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특히 단체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룸 단체석을 3명이서 예, 원래 4명이라고 뻥치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는 많이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이 하는 이제 커피숍들을 더 많이 찾으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저는 뭐 이태리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법제 규제가 있나 보군요. 개인 커피숍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필요한 거네. 막 스타벅스 못 들어오게 해야 되네. 근데 사실 이 스타벅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 상권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의외로. 스타벅스 정말 많아요. 네. 왜냐면 이제 스타벅스가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고 이용객들이 두텁다 보니까. 저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타벅스 브랜드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실제 이용도 거의 안 하는 이제 바리스타로서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뭐 어느 쪽으로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조금은 규제가 조금은 필요한 시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개인 카페나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은 카페들이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사실 문 닫는 사례가 실제로 좀 보아왔고 최근에도 지인분이 이제 가게를 정리하는 주된 이유가 이제 스타벅스 및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상권 자체가 이제 조금 많이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문을 닫을 계획을 갖고 있는 업주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좀 뼈저리게 느낀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비전은 있나?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커피 시장이 작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즐기는 문화가 오랫동안 갈 것 같다 보니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카페가 많이 생기는 네네,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현실을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매년 힘든 걸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물론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희망적으로 항상 살긴 하는데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명의 키워드를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 있는 바리스타에 대해서 한번 네. 첫 시간에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어떤 첫 챕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리스타, 전직 바리스타나 현직 바리스타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바리스타에 대한 어떤 모두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네. 김 기사님은 그냥 김 기사로 할게요. 네. 네, 김 기사 네. 힘들다. 좀 또 사람들이 싫어하려나? 김 기사 왜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네, 김 기사는 네, 바리스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리스타요? 네. 바리스타 네, 전직 바리스타 겸 네. 지금은 다른 업종 종사자신 김 기사. 바리스타 어떤 게 더 재밌어요, 그러면? 바리스타요. 어. 진짜로. 바리스타가 훨씬 재밌어, 진짜. 돈이 안 돼도. 돈이 안 돼도 바리스타가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바리스타로서 화장실이 매장이 없고 네. 그런 기준이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모르세요? 그 바리스타들끼리로는 네. 그 나름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있는 매장, 네. 흡연실이 있는 매장, 아. 일정 평수 이상 넘어가는 매장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조금 그쵸. 특히 여자 화장실 네, 뭐 다들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네, 뭐 특히 이제 뭐 흡연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저분하고 네. 또 흡연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걸 제외한 그런 바리스타라는 그 직업과 바리스타라는 생각, 바리스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리스타는 기술자. 그냥 기술자요? 기술자죠? 네. 그래, 음료 기술자죠, 음료 기술자. 맛 만드는 기술자, 맛있게 만드는. 커피 만드는 기술자. 네. 근데 매력적이지 않나? 간지나죠. 진지 않은데. 그리고 간지나죠. 복장을 좀 갖추면 네. 네. 복장 갖추면 간지나죠. 이게 멋있잖아요. 드라마의 폐해야. 아니야. 내가 너무 그거 많이 봤어, 내가 그 드라마를. 근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이제 커피 프린스인데 맞아요. 그 드라마가 꽤 이제 지났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걸 주제로 한 어떤 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최근에는 좀 없었잖아요. 네. 근데도 그런 인식이 오래 있나요? 너무 강해요. 그래도 이제 뭐 TV 프로그램에서 네. 그 게스트 분들 중에서도 뭐 바리스타 분들이 나오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렇네요. 요새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종사자들 특히 요리 네. 사실 TV에서 보기 힘들었는데 진짜 힘들었죠.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됐고 네. 좀 지나면 바리스타. 바리스타들도 좀 얼굴빨 대고 이런 애들이 나와서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괜찮죠. 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서 사실. 그럼 김 언니는 그런 면이 좋은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손님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음료를 네. 정말 맛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맛없어요 한 분들도 있었나요? 있었겠죠. 아, 있었어요? 네, 아, 진짜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있어요. 뭐 너무 커피가 너무 써요. 네, 맞아요. 네. 네. 아, 근데 그런 그냥 개인의 좀 그렇죠. 써요, 너무 달아요 이런 얘기는 뭐 들을 수 있는데 대놓고 맛없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네.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 친구가 네. 손님에게 그런 좀 악평을 네. 바로 대놓고 들은 경우를 저는 겪었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직장인들 중에 좀 이제 좀 까칠하신 분들이 네. 특히 여성 남성 차별을 두고 싶지 않은데 남성들은 잘 없는 것 같고 여성분들이 당장은 그냥 먹어요. 진짜로 다 그냥 먹어요, 진짜로. 어떤 여성분이 오렌지 주스를 먹었는데 아, 오늘 오렌지 주스 너무 맛없다 막 이러면서 너무 맛없어 막 이러면서 대놓고 네네.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꽤 낯뜨거워하고 속상해 했었던 그런 걸 실제로 겪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대놓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뭐 너무 싱거워요 이러면서 다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들 좀 꽤 있었어요. 뭐 조금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있어서 뭐 다시 해드리거나 네. 근데 화는 잘 안 내시고 제가 좀 이거는 좀 제 입맛에는 싱거운 것 같은데 뭐 좀 더 넣어줄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예의 바른 손님이네요. 네, 그런 국내에 있었던 커피숍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이렇게 단골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들은 딱히 저한테 뭐 화를 내신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네, 맞아요. 네. 빨리 해주세요. 네. 엄청 많아요, 진짜. 특히 막 그 카페하고 테이크아웃 카페, 네. 테이크아웃 카페. 차 앞에다 대놓으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많이 가요. 아니면 막 영화관 앞에 있는 카페. 그렇죠. 이제 빨리 가져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카페들, 특히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뭐 점심시간, 피크타임, 이럴 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네, 빨리 해달라. 알파고 네, 뭐 그런 거는 저도 많이 겪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좋은 추억들도 있나요? 이렇게 뭐 손님들이, 뭐 맛있다. 네. 김 기사님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저녁에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네. 그 단골 손님이 한번 원래 단골 손님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만든 음료를 드시고, 한번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오시더라고요. 오. 바리스타가 사실 그런 재미가 또 즐거움이 있죠. 있죠. 저도 이제 그분도 기억해서 네, 그분 더 잘해주고. 입맛에 맞는 것도 그쵸, 만들어서 그쵸. 더 드리고. 네. 저도 그런 게 이제 이상적인 가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카페가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요. 좀 그냥 돈 받고 커피 내주고 뭐 어떤 그런 기계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인간미 있는 것들을 사실 저는 많이 추구하고 싶은데,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리스타라고 하는 어떤 그림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매개체? 그걸 이제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을 나눈다. 이게 가식적인 정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돈을 받고 물론 음료를 파는 거지만 내 정성스러운 내 음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기분을 얻을 수 있는, 또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또 표출됨으로 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쪽 직업의 꽤 좋은 메리트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 이제 매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라는 거를 굳이 뭐 언어적으로 풀어서 뭐 바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커피를 이용해서 사람과 함께 정을 나누는 직업이다. 그리고 같이 소통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카페들이 많지 않은 것도 또 사실이에요. 업주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거에 급급해 있고, 대부분 일하는 친구들도 그저 내 이 시간 일하고 월급 받거나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다고 느낀 경우가 사실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좀 카페를 같이 오랫동안 즐겁게 해보는 게 이제 제 바람인데. 안 돼. 안 되네요. 네. 다음 네. 생에. 제가 그동안 많이 시도했지 않습니까? 꽤 많이 망했습니다. 네, 꽤 많이 망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도 그런 날이 오겠죠. 오겠지, 네. 하나는 마음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 좀 이상을 가지고 지금 네. 좀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시기가 꼭 오기를. 아니, 제가 기도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바리스타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냥 왜 뭔가를 판매한다기보다는 대접해드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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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해준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음식은 잘 못하니까 이걸로 이제 뭐 대리만족 같이 느끼는데 손님분들도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입맛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죠.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제가 맞추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좀 연하게 드시는데, 이분은 달게 드시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이상적인 바리스타. 하지만 지금 이분들은 네. 바리스타 일을 안 합니다. 네, 다른 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어야 될 거냐? 왜 바리스타들은 오래 못하고 저도 안 줘. 다들 일찌감치 때려치고 딴 길로 갈까요? 네. 지금 제가 이 커피 쪽 일을 한 지가 정확하게 한 14, 좀 있으면 14년이 들어가는데, 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길 희망했는데, 네. 없습니다. 보통 길어야 뭐 한 3년, 4년, 그렇죠. 한 5년, 6년 가는 애들도 있지만, 드물어요. 네. 한 1, 2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원래 다른 쪽 방향으로 많이들 가시고, 커피 쪽으로 사실 또 끌어당길 수 있는 뭐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사실 또 커피 하라고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없어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그래도 이렇게 이상적인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네.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안 돼. 맞아요. 네. 너무 금전적으로 네. 힘들어요, 이 직업이. 참고로 지금 커피 쪽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좀 잘 준다 하는 게 네. 이제 월 6회 휴무, 네. 뭐 많아야 한 7회 정도 돼요.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이제 뭐 월차, 연차 뭐 해서 뭐 8일도 쉽니다만, 근데 뭐 대부분 다 챙겨서 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이렇게 쉬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쉬려고 하면 누구 그만둬서 뭐 땜빵하게 바쁘고 그래서 뭐 저 밑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현직 바리스타로서 아니면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나 네. 뭐 점장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열의 9은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만두더라고요. 네, 뭐 그만두는 친구도 있고 시집 가서 그만두는 애도 있고 아직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월 어찌됐든 6회 휴무 정도 하면서 뭐 잘 받아야 뭐 한 150에서 170, 180 정도가 이제 보통 잘 받는다가 이제 그 정도인데, 정말 잘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받는 경우는 이제 200만원, 점장급 200만원인데, 그런 경우는 극소수라게 하기보단 아무래도 점장급은 뭐 그 가게에 한 명밖에 안 되고, 맞아요. 또 이제 모든 프랜차이즈도 다 점장이라고 200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 받아야 이제 그 정도인데, 내일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가끔 그런 거, 공고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뭐 12시간 근무에 뭐 월 5회, 6회 휴무에 200 지급, 뭐 4대 보험 포함. 네. 좀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힘든 것 같긴 한데, 그럼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너무 일단
턱없나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일단 저는 회사를 다니니까 주 5일 근무고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가 꿈꾸는 네, 그렇죠. 주 5일 근무에 안정된 네. 급여.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휴무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아침 왜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오전 근무가 있으면 또 오후 근무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네, 되죠. 그렇게 네. 나눠져 있다고. 불규칙하죠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 일을 하고, 일단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없죠. 좀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고. 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럼 꽤 만족도가 아니요.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결론은 모든 업종이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 단지 신입사원 지금 2달 일하시고 네, 2달 일하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전직 바리스타 김 기사는 네. 네, 다음 직업은 혹시 염두에 둔 게 있나요? 일단은 계속 일단 의료기 조사했으니까 네. 의료기 쪽은 진짜 막 그냥 땅바닥까지 다 알아봐야죠. 다 알아보는데 그거 안 되면은 네. 커피 업계로 다시 가려고요? 커피 할게요. 커피 머신기. 커피 머신기 진짜. 생각도 못했어. 그것도 이공계 쪽이니까 커피 머신기 하러 가면 되잖아요. 커피 머신기. 머신은 일맥상통한다는 거. 기계 밸런스하죠. 네, 머신기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좀 맞아.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또 머신기도 나름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물론 전문성이 다 있는, 저 개인적으로 머신기에 대한 전문성이 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머신기 업계에 대해서 한번 또 디스도 그거 좀.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렇게 첫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녹음을 한번 해봤고요. 네. 또 바리스타와 관련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네. 전문적으로 직업을 했던 친구도 있었고. 아무래도 요즘은 카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한 명씩은 있죠. 한 달씩만 네. 이제 또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 중에 대다수는 카페를 한 번씩은 진짜 거쳐 가는 대학생들 건. 알바는 대부분 다 맞아요. 카페잖아요. 다 했어요, 진짜. 시간보면은 다 했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 전직 다 바리스타예요? 근데 아직 알바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이제 교육은 받지 않고 대부분 이제 점주들이 주시는 레시피 외워 이걸로 대부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직업이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금전적인 게 조금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또 나름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정도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고 다 각자의 어떤 점주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막 돈 막. 내가 받는 거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면 월급쟁이들이 사실 편해요. 난 도망가면 되니까 일하고. 이런 점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자꾸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점주 사장 알바 그리고 또 이 직원의 입장으로 느껴봤을 때 네. 분명히 월급쟁이가 편합니다. 다달이 돈 나오고 일 못했다고 좀 씹히면 그때뿐. 네, 그렇죠. 전 바리스타 직업 되게 좋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근데 이 직업을 평생 할 수는 없겠지만 바리스타를. 네, 바리스타 평생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텀이 있다거나 할 때는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녹음을 해봤고요. 너무 갑자기 마무리 짓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갑자기인가요? 아니야, 시간 됐어. 지금 몇 분이야? 벌써 시간 됐습니까? 네, 오늘 첫 녹음 과연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꼭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제 3차, 4차, 5차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첫 방송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녹음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